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충북에도 마련됐습니다. 애도 분위기 속에 연말연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안전사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활주로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구인사 법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발언해 충북지사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대교체 바람이 거셌던 4월 총선부터 연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격동이 휘몰아친 올해의 지역 정가를 되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충북에도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연말 연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충북 도청에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한 남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책을 펴고 연신 흐느끼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고인분들께서 부활시키기까지 얼마나 혼란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짧게 기도 마치고 항공사에서 근무한다는 한 여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난 다른 여성은 헌화를 하고 두 손 모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이 될 줄 알고 간 건 아니니까 행복했던 마음들을 잘 가지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오늘 찾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온 국민들과 함께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사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사 인터뷰를 피해 짧은 조문을 마치고 아무런 말 없이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연말 연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려던 타종 행사와 새해맞이 축제를 취소했고 충주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도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 무안공항에 소방 장비와 구급대원들을 파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진 다음 달 4일까지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규모가 비슷한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있고 활주로 연장을 추진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발생 4분 전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기는 새와 충돌한 직후 기체 이상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무안공항은 철새 두레지 4곳에 둘러싸여 2019년 이후 10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역. 미호강과 초평호 등이 포진한 청주국제공항도 여건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33건이 발생했는데 2022년엔 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 문제를 일으켰고 올해 초에도 민항기가 새와 부딪혀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버드스트라이크 경고를 관제탑으로부터 받고요. 실제 조류 충돌을 겪은 적은 1년에 한 2-3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청주공항에서. 무안과 다른 건 새를 쫓는 전담 인력이 2배 많고 민군 겸용이라 군도 추가로 퇴치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공항 모두 비상시 동체 착륙을 감당하기엔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무안보다 50여 미터 짧은 2,744미터로 폭은 15미터 정도 넓습니다. 일상적인 이착륙엔 문제가 없지만
정상 착륙 지점을 벗어나거나 제동 장치가 고장일 땐 활주로를 벗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때에 대비한 과주로가 있긴 한데 312m에 불과합니다. 무안공항도 251m의 과주로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 중에 발생한 무안 참사를 교훈 삼아 청주공항도 3,200m가 넘는 활주로 보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400~500m 정도를 더 가게 되면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아마 섰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더해 영국처럼 활주로 주변에 모래를 깔자는 의견까지. 런던의 도심의 시티 공항에는 정지로 포함해서 1,390m인데 항공기가 그 활주로 끝단까지 해서 정지 못하는 경우에 모래바에서 푹 파묻혀서 강제로 정지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인명 피해 요인으로 지목되는 착륙 유도 장치의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2m 높이의 둔덕을 쌓고 콘크리트 벽까지 세워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무안공항과 달리 청주공항은 10cm 콘크리트 위 철조망 형태라 비상시 항공기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공항공사와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다음 달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에 나섭니다. 성북은 충북 모금회 계좌를 받으며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 기부자는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인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도민 여론과 달리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꿔 비판받았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8일 늦은 저녁 본인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당일 열린 구인사 법회에서 발언한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자막까지 넣어 게시했습니다. 충북지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김 지사가 딴 나라, 딴 세상에 살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충북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감싼 건데 추운 겨울 연일 촛불 집회에 나서는 도민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한 내란이고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나서서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로하겠다면서 본질을 왜곡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근을 자처해온 김 지사는 12.3 내란 사태 초기부터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엔 계엄 선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98자 분량의 짧은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탄핵만은 안 된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표한 공동 의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 도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엿새 뒤에는 탄핵 절차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꿔 보수층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겁니다. 왜 이러는지 김 지사에게 물었지만 김 지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발언 부적절하다고 보시 않으십니까?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 애도 기간이라 추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의 역점 사업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포 사업만 논의하시고 또 다른 취재는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복도에 대통령 부부 사진을 거는가 하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주둔하는 친일파 발언 등으로 임기 내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맞아 흔들림 없는 도정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김영환 충북지사.
김 지사 스스로 도정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해 야당을 향해 탄핵놀이에 중독됐다는 성명을 낸 이종배 의원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충주 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한독수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를 놀이라 표현한 저열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종배 의원이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잠시 사그러들었다고 착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냈다며 충주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숨, 쉼, 샘, 삶, 4글자를 새해 화두로 정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 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각 앞글자를 따 새해 화두로 정하고 도민의 삶이 풍요로운 충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중부내륙 특별법 전면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격동이 휘몰아친 지역 정가를 돌아봅니다. 세대교체와 정권 심판의 바람이 거셌던 4월 총선을 거치며 확 바뀐 정치 지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연말에 뜬금없이 터진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소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초유의 국가적 위기에 지역 정가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대혼돈 속에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선거 있는 해 총선 국면으로 2024년에 벽두를 연 충북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세대 교체가 화두였습니다. 청주 4개 선거구 원내 1, 2당 후보 8명 가운데 7명이 본선에 처음 도전하는 신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무주공산의 사활을 건 중원 싸움에 결국 민주당이 청주 4개 선거구를 석권하며 세대 교체를 이뤄낸 반면 더 저돌적으로 더 실천적인 모습 보여달라고 초선들한테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은 비청주권 다선 의원 3명의 재선으로 체면 칠해를 했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충주 발전을 알차게 챙기고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지난 정부 권부의 핵심에 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거침없이 연승 가도를 달렸던 변재일, 도종환 전 의원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거물들은 모두 현역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판으로 짜인 충북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험대에 올랐고 도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봤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내년도 국비 확보 등 해 넘기기 전 풀어야 했던 현안들이 여전히 불투명하던 12월의 셋째 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충북 정치권도 경랑의 파고에 휩쓸려 들었습니다.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달려갔고 표결에 불참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성난 민심이 달려들었습니다. 내란군도 세력들을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역사와 자식들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통령 탄핵만은 안 된다고 했던 김영환 지사는 여론의 이딴 압박에 탄핵 절차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 찬반 양측으로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0여 년 만에 되풀이된 민주주의의 위기에 충북 정치권은 시계 제로의 안개 속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도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중요한 현안들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각자 현재를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조기 대선 여부와 맞물려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며
충북 정가의 진로 역시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후반기 들어 지방선거 국면이 열리면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투쟁하는 당과 당락이 최우선인 출마자들 사이에 틈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혼돈 속에 충북 정치권은 나아갈 방향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 민심을 정확히 읽어 신뢰를 얻을지 전혀 낯선 시험대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충북도 내 가금 농장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개 4만 4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24시간 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과 충주, 증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농장은 사흘 전 항원이 검출된 진천군 농장에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청주의 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운송비 삭감에 항의하면서 물류센터 옥상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는 해당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운송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10%가 넘는 운송료 삭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운송사 측은 적정한 운송료를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이 거절했다면서 이전 업체와의 계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락사한 인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0대 인턴 직원이 근무했던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식약처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상사의 비속어가 섞인 언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사는 업무 과정에서 훈계를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인 이른바 일하는 바퍼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부 보상을 받는 일하는 바퍼 사업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인원이 참여하도록 기업 연계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활동비를 주고 취약계층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는 바퍼 활동비는 3시간에 15,000원입니다. 제천 지역화폐 모아의 할인율이 내년부터 7%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